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정거래 비밀가회 진행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공정거래 비밀가회 상편에 이어 또 다른 공정거래에 관련된 지식을 과외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공정거래 쪽집게과외 선생님으로 전문가님과 불공정거래를 겪은 사례를 공유해 주실 김거래님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거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겪은 불공정 거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온 김거래입니다. 가맹사업의 분쟁 이유 25%는 바로 허위 과장 정보. 가맹본부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과 순이익으로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해. 오늘의 불공정 거래 사례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나 홍보 자료가 허위로 또는 과장되게 작성되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한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맹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맹점을 창업하려고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고 있던 중에 K사 누리집에 게시된 홍보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 홍보 자료에는 모든 가맹점들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K사에 연락해 가맹 계약 체결 논의를 하게 되었고 개점할 예정 매장에 대한 상권 분석 자료나 예상 매출 분석 자료도 받았었어요. 그 자료에도 보면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고 수익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실제 장사를 하고 나니 월평균 순이익은 홍보 자료에 제시된 5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월 예상 매출액이나 순수익은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을 포함시켜서 높게 산정을 해놓은 거였더라고요. 결국 저는 적자 상태로 1년을 버티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민 많으셨겠어요. 이게 기업에서 준 자료가 허위에 과장까지 있었던 자료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관련 사례는 374건에 이른다고 하죠. 제 주변 사장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주요 피해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 사업자 부담 비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거나 김거래님의 사례처럼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정보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데 타 지역 가맹의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선정해야 하는데 매출 환산액을 임의로 조작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경우가 딱 첫 번째 예시로 들어주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많다면 관련한 손해액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보면 손해액 기준 비중은 전체의 약 34%인 237억 원 정도로 사례 건수에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도 많은데 피해 손해액도 크다고 하니까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가맹계약은 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 지원이나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 법령 및 제도,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나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잘 따져보려고 해도 정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저희 가맹점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맹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이나 월 평균 수익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맹점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때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직접적인 근거 자료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료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가맹본부에서 불리한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숨겨두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을 살펴보면 제공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예상 수익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성의 여부를 떠나 수익 상황 예측에 어떠한 근거도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어림잡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의 예상 이익금이나 이익률 등을 산정해 제공하면서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가 되겠네요. 의도적으로 조작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수치로 실제 예상 수익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자료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 중에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반영함에 따라 수익 상황 예측이 객관성을 잃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근거의 객관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기존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 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는 경우나 가맹점 개점 직후에 일시적인 판매 촉진 효과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산정 기준이나 수익을 예측할 근거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의도적으로 조작된 수치이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모든 가맹점 사업자들의 월 평균 수익을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맹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두 경우를 모두 조심하시려면 자료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점주분들의 지출까지 포함된 순수익에 대한 자료가 맞는지, 실제 그 수치를 산출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에 의심스러운 게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생각된다면 가맹본부에 사실 요청을 해두고 관련한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의 증빙도 보관해야 하고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 자료도 보관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없으면 추후 조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둬야 나중에 관련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처럼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배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너무 막막합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천의 경우라면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문의 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맹사업 거래 관련 법률 상담, 교육, 소송 지원 같은 가맹 분야 종사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김거래님, 오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주변에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오늘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가맹계약은 기업과 개인의 계약이다 보니 정보적인 부분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또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역시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정거래 비밀가의 화편을 마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그리고 김거래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